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보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다시 또 이 시간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약간 대학생 훈남 오빠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머리도 네. 좀 예쁘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훨씬 젊어 보여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젊어요. 자, 이렇게 4월이 주는 포근함도 있고 이렇게 갇혀 있고 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진 씨와 네. 과거 여행 한번 시원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의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로 전국이 들끓던 1960년 4월 18일 낮 12시 50분. 3천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민주 역적을 몰아내자며 시내로 행진했습니다. 안암동에서 종로를 거쳐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한 학생들은 만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와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산이 심각한 만큼 그 당시 고려대 학생들의 이 시위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나 보죠. 맞아요. 그리고 그 총장도 나섰지만 시위를 말리기가 힘들었고 야당 소속의 선배들이 달려와서 설득해서 겨우겨우 시위가 잠시 멈췄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농성을 푼 시각은 오후 6시 40분. 질서정연하게 귀교하는 학생들의 뒤를 7대의 버스와 2대의 트럭에 나눠 탄 경찰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7시 20분경 을지로 4가를 지나던 시위 대열이 종로 4가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앞서가던 경찰차가 방향을 종로로 바꾸자 시위대도 무심결에 그 방향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종로 4가 천일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60여 명의 폭력배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쇠갈고리와 쇠망치, 쇠사슬 등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날 한 명이 숨지고 학생 40여 명과 기자 6명이 피를 흘리며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끔찍했던 폭력 장면은 기자의 카메라에 담겼고 사진이 준 충격과 분노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시내 학생들이 성난 파도처럼 거리로 뛰쳐나왔고 혁명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55년으로 가볼까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1955년 4월 18일 미국 프린스턴 병원에서 수면 중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6세. 그는 인류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1879년 독일 울름에서 유태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스위스 취리히 이공대학을 마치고 연구에 몰두해 1905년 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 프라하 대학 교수와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된 아인슈타인은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며 물리학자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1921년에 이 연구 결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 독재 정권에 쫓겨 193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냉전의 조짐이 확연하던 시대에 자신이 이제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고 또 1950년대 미국 메카시즘의 광풍에 맞서서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던 진보적인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꿈꿨던 반전 평화주의자이기도 했고요. 그냥 연구만 하던 그런 물리학자가 아니었군요. 네. 자, 그런데 1939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친필로 서명한 편지에서 원자폭탄 제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평화주의자로서의 오점을 남긴 면도 있죠. 당시 그 편지가 전쟁에 미친 영향이 있었나요? 그게 미국에서 원자폭탄 연구의 시초가 됐는데요. 훗날 아인슈타인은 그 편지에 서명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미국 내 소수인종을 위해서도 힘썼으며 눈에 띄는 정치적 입장으로 나치의 처형 명단은 물론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의 1급 감시 대상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이자 세상의 이단아 아인슈타인.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학자를 꿈꿨는데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었어요. 오. 그때 보면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업적도 대단하지만 그런 삶의 태도가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1979년으로 떠나볼까요? 1979년 4월 18일 서울 종합운동장의 기간시설인 실내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수용인원 2만 명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비행접시 모양.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설계됐는데요. 이후 우리나라 실내 스포츠의 산실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주요 경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잠실체육관 이전의 대규모 체육관이라고 하면 장충체육관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이 장충체육관에 비교하면 규모가 어땠나요? 이 장충체육관이 5,000석이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규모였죠. 그렇네요. 네. 1985년에는 실내 축구 경기장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수차례 대학가요제가 이곳에서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주로 농구, 배구, 핸드볼 등의 실내 구기 종목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각종 공연 행사가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8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2000년에는 서울 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경기 도중에 포수 임수혁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어요. 이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사건이었죠. 그럼요. 특히 당시 정상급 포수였기 때문에 팬들의 충격은 더 컸는데요. 의식불명인 채로 병원에 옮기는 도중 호흡과 맥박이 일시 정지됐고 결국 제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해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을 10년 동안 해오셨는데 결국 2010년에 사망하셨죠. 그렇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선수들의 경기 중 안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기도 한 그런 네. 계기였어요. 그리고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화재로 도시의 98%가 잿더미로 변하고 7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뭐였나요? 바로 지진이었는데요.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불바다가 됐고 지하의 수도 파이프가 망가지는 바람에 소방관들은 물이 없어서 건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했다고 해요. 이 불은 74시간 동안 이어졌고 2만 8천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정말 대형 재난이었죠. 그렇네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과거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역사.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